자, 다음 기사입니다. 이번 기사에서 한번 이 내용들을 좀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냐면 서울 뉴타운 출구 전략 마무리 수순 올해 말 직권 해제 기간 만료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구역 683곳 중 53% 한 365개, 365개가 해제됐다라는 얘기예요. 뭐 한편으로는 이제 여기는 그 한남 3구역이죠. 얼마 전에 건축심의 됐었던 사진은 또 사업 추진되고 있는 데를 올려놨네요. 서울시의 정비사업의 그 지난 한 10몇 년간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이 기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683개의 정비구역 또는 정비 예정구역이 있었는데요. 이 서울시 같은 경우 2003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만들어지고 2004년에 이제 서울시의 재개발을 할 지역들을 정한 이제 재개발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했어요. 2004년에. 그러면서 약 한 400여 곳 정도의 재개발 구역, 여기 예정 구역 포함해서 이제 재개발 구역들을 정했고요. 그러니까 재개발 예정 구역들을 주로 정했죠. 2004년에. 그리고 2006년에 재건축 기본계획이란 걸 내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가 10년간 추진할 재건축 사업장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하면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2005년에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기본계획도 이렇게 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3개의 방식에 대한 이 정비 예정구역들을 정해놨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하고 별개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뉴타운 사업, 그래서 1차 뉴타운 2002년, 2차 뉴타운 2003년, 그 다음 3차 뉴타운 2005년, 그래가지고 이렇게 뉴타운 구역들도 뉴타운에 따라서 재개발 구역 또는 재건축 구역으로 편입되는 지역들도 있었고요. 이게 되게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정비사업이 끝난 데도 있고요. 정비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 있었던 게 있고, 아직 정비사업을 하고 싶었지만 집이 낡지가 않아서 요건이 되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었던 지역들도 있고, 그게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2000년대 중반은 이 뉴타운 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 이런 전면 정비 사업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던 시절이라서요, 지역 주민들이 되게 재개발 사업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야 상관없이, 그 당시에 정당이 어디냐에 상관없이 나를 국회의원 뽑아주면 뉴타운을 나가겠습니다. 진짜 다 하고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07년, 6년, 7년 막 이런 시절에는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금융 위기도 오고, 그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원래 서울시장 출신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시장 처음 한다고 할 때는 원래 자기 공약이 뭐였냐면, 전임 시장이었던 이명박 시장이 서울시에 한 25개 정도의 뉴타운을 지정을 했는데, 자기가 시장이 되면 25개 뉴타운을 더 지정해서 50개 정도의 뉴타운을 만들겠다, 이런 공약도 내세우고 그랬었어요. 그만큼 어떤 전면적인 철거 정비 사업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았고 호응도 되게 높았었습니다. 그게 2000년부터 2008년, 9년까지 얘기예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 아시다시피 2000년대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락장이 오기 시작했죠. 이 재개발 사업이든 재건축 사업이든 이런 정비 사업은 결국 집을 헐고 새로 집을 짓는 건데, 그 내부 구조는 뭐냐면, 그렇게 지은 집 중에서 일부 남는 물량을 일반에다가 비싸게 팔아야, 비싸게 팔아서 남는 수익 가지고 내가 집 짓는 데 들어간 비용을 감당하면서 내가 추가 부담금을 적게 내는 구조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원자재 가격은 올라서 집 짓는 가격은 올라가는데, 팔려고 봤더니 시장 환경은 안 좋아져가지고 시장에서 비싸게 팔 수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구조가 되는 거예요? 결국 비싸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핸드폰을 예를 들어서 핸드폰 100만원 주고 만들어서 시장에 팔려고 내놔서 봤더니 7, 80만원에도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100만원 주고 만든 사람이 손해를 다 감내야 되는 거예요. 80만원에 안 팔리니까 50만원, 60만원으로 할인해서 팔아야 되고, 결국 하나 파는데 원래는 한 100만원 주고 만들어서 한 120만원 정도 팔아가지고 20만원 남는 거 쓰려고 그랬는데 손실을 다 떠안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만든 사람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조합,
말 그대로 토지 등 소유자, 집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손해를 다 떠안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시절에 이제 막판에 2008년, 9년 이 시절에 사업했던 애들이 이제 2011년, 12년에 입주할 때 가서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제대로 가격을 못 받고 팔아서 손해가 많이 발생했어요. 손해 추가 부담금 내세요. 이런 게 닥치기 시작했죠. 2010년, 11년, 12년, 13년 이럴 때.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옆에 재개발 구역들, 앞으로 재개발 추진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거 재개발했다가 완전 망하겠는데, 옆에 보니까 집 날라가고 입주할 때 가서 보니까 추가 부담금도 엄청 내야 되고 재개발 사업이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다 라고 그래서 나는 재개발 안 할래요. 말 그대로 이득이 안 생길 것 같으니까 사업이 안 가는 현장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당시에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이 법 자체가 사업을 하는 모양새대로만 만들어진 절차법이고, 사업이 가다가 이제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만두지요, 이렇게 멈춰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디자인이 안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정비사업을 이런 단계대로 추진을 해서 아파트를 짓고 조합을 해산하세요는 있는데, 이렇게 정비사업을 하다가 주민들 동의가 만들어지지 않고 못하겠으면 이렇게 정비사업을 하지 말고 그냥 해제하세요라고 하는 내용이 없는 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지적이 되고 나서 2012년에 2월 달인가 법 개정이 되면서 이 구역 해제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주민들이 요청해서 해제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지정해주는 지정권자는 서울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해제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직권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기고, 일몰제라 그래서 정비사업이 다음 단계로 정해진 텀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해제되는 부분도 추가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2012년 2월에 법이 개정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그 내용에 따라 또 마침 또 그 시절에 뭐가 있었냐면, 주도적으로 정비사업을 해오던,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정비사업을 했다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미 오세훈 시장 시절에서도 원래 자기가 뉴타운을 그렇게 많이 지정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시장이 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제 오세훈 시장 시절에 뉴타운을 추가로 더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접수는 받았는데 정작 지정은 안 했어요. 사실 이제 그래 놓고서는 한강 르네상스니 뭐니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땐 되게 무책임했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그런 도시정책도 일부 있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뉴타운을 막 늘려가는 그런 모양새로 가진 않았어요. 이미 2008년, 9년, 10년 넘어가면서 이 철거 중심으로 정비하는 부분은 많이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시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박원순 시장이 이제 서울시 시장으로 부임하게 되는데, 법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멈춰서는 단지들, 사업성의 이유 때문에 멈춰서는 단지들이 생기고, 여기를 대대적으로 어떻게든 이 재개발 사업이 진행됐다라고 얘기하는 뭐냐면 열악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주택들도 노후했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이 되는 겁니다. 재개발 구역의 구역 지정 요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까다로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적당히 집 낡은 집 몇 개 있으면 재개발 구역 지정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열악해야 될 수 있는 게 재개발 구역 지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실태 조사란 걸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실태 조사라고 하는 게 여기에 얘기하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 뉴타운 출구 전략 마무리 수순이란 게 뭐냐면, 이제 그 당시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정비 사업을 가고 있던 데들에다가 이 소유자들한테 물어가지고 할 거예요, 말 거예요, 할 거예요, 말 거예요를 다 물어서 할 때 안 할 때들을 이제 정리를 했고, 그게 이제 올해 말로 이제 거의 마무리 수순이라서 이제 거의 이제 갈 때, 안 갈 때들은 대부분 정리가 됐고, 그 내용에 따르면 지금 683개 중에 한 53%가 해제가 됐고, 이제 남아있는 데들은 거의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모양새가 잡혀가는 것 같다. 이제 그런데 이 기사에서 보면, 이제 여전히 문제는 많다. 왜냐하면 해제된 지역도 여전히 열악한데, 이제 그 지역을 결국 말 그대로 이렇게 해제가 된 53%, 365곳은 여전히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개선을 하고 살려야 될 거냐, 이제 이런 당면 과제가 남아있고, 그걸 하겠다라고 하는 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란 거고요. 서울시에서는 사실 계속 추진해 오기는 했었죠. 해오기는 했었는데, 이게 벌써 몇 년이 됐는데도 주변에 우리들은 그래서 도시재생이 뭐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지금 체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기사에서도 보면 이래요. 해제구역을 어떻게 재생할지는 숙제로 남아있고, 전면 철거를 하지 않고 기존 주거지를 보존 관리하는 방식의 소규모 도시재생을 유도하고 있고, 이 사업 방식에서 보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규모가 크지 않은데 가로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한 100세대 그렇게 높지 않은 이제 자그마한 규모의 정비 사업을 하는 거거나 아니면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소소하게 철거하고 짓는 정도, 또는 아니면 이제 기존의 모양새를 유지해가면서 이제 정비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지금 이제 앞으로의 어떤 이 주택 정비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 해제가 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뉴타운 사업, 말 그대로 전면 철거 정비를 해서 집을 짓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그래서 시범지구라고 해서 은평 뉴타운, 기름 뉴타운, 그다음에 왕십리 뉴타운, 시범지구 형태별로 왕십리 뉴타운 도시임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름 뉴타운은 주거지형이고, 그다음 은평 뉴타운은 아예 그냥 전체적으로 도시 개발 방식으로 해서 하는 방식이었는데, 은평 뉴타운 이후에는 이제 그런 방식은 없고요. 두 가지 이제 모델이 나왔는데, 그런 시범 사업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 선례를 빨리 만들어 놓고 저런 식으로 할 거니까 따라서 하세요, 어떤 그런 롤모델을 만들고자 했던 건데, 마찬가지로 도시재생 사업도 그런 롤모델을 만들고자 했죠. 이제 창신 숭인 뉴타운을 해제하고 나서 이제 그 지역을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긴 했는데, 그 롤모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렇게 확 썩 와닿지는 지금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이 뭔지 잘 모르겠고, 간다고 하더라도 좀 우왕좌왕하는 상황인 거죠. 기사에서도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문제는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처럼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다가가는 대안 사업 모델이 나오지 않고 있다.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 주거관리사업, 소규모 정비를 위한 대안 모델을 내놨지만 여기에 참여하지들 않고 있고, 지금 일로 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나 지금 우물쭈물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년에 이제 특례법이 2월부터 시행이 되면 그 법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의 선례, 성공적인 모델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지금 이 해제된 곳들이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정비가 되는 선순환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점차 커져나가면 이 또한 하나의 모델로 정착하게 되는 거고, 결국 이것도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지 않고 멈춰서 있게 되면 또 서울시 입장에서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또 이제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어떤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부동산 TV에서 몇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이 주거 정책에 있어서 철거 정비 사업, 아파트를 새로 많이 짓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의도가 분명히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새 집을 지어서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자 이런 거라기보다는 지금 서울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새 집보다는 지금 있는 낡은 집들을 어느 정도 보존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든 아니면 정부든 좀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책적인 기조가 유지되는 범위 하에서는 계속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고요. 지금 이제 변화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특례법, 빈집법, 아무튼 그거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정비하는 형태의 모양새가 당분간은 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이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이런 흐름하에서 도시
정비 사업 자체가 흘러왔고 또 앞으로 이런 변화의 과정 속에 현재 있는 상황이며 당분간 정책적인 기조는 이렇게 흘러갈 것 같다. 한번 좀 두루 길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을 만한 영상이었기를 희망합니다.